안녕하세요. 배우 정영재입니다. 18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국립극장 다루름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국립극장이랑. 그래가지고 거기에 작품으로 입봉을 하고 지금 한 6, 7년째 대학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6년, 7년 동안 한 10작품에서 한 15작품 정도 한 것 같아요. 바둑을 좀 오래 뒀어요. 바둑을 좀 오래 두고 한 6살 때부터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바둑을 뒀었는데 너무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나 저 또한 그만둬야겠다, 이게 너무 좀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만두고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그냥 평범하다? 평범하게 뭐 공부도 중간 정도로 따라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집이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집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넷이서, 가족 넷이서 영화관도 진짜 자주 가고 한 달에 한 세네 편을 봤나?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영화를 그렇게 접하다가 고등학교 때도 가족끼리 가족 스캔들을 봤어요. 가족 스캔들. 거기 나오는 이제 박보영 배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배우랑 한번 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 저런 배우분과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자주 매일매일 뭐 연습하고 공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극이 좀 더 편하고 연극이 일단은 제 주 무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연극들은 보통 뭐 평균 2달 정도? 2달 정도 연습 스케줄이 잡혀 있고 2달 동안 예를 들어서 주 4일, 5일 정도? 40회? 40회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보통 뭐 한 타임이라고 하면 한 4시간? 4시간 정도 할 때도 있고 뭐 공연이 가까워지면은 뭐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 뭐 1, 2주는 리딩, 뭐 리딩이라고 이제 대본을 읽고 뭐 분석을 하고 그러다가 또 주가 지나면은 이렇게 씬을 끊어서 만들기 시작해요. 끊어서 만들다가 결국에 뭐 예를 들어서 공연마다 다르겠지만 한 뭐 한 달 전, 2주 전부터는 그 공연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리허설을 계속 하기 시작하는데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그 조명이 저는 되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어쨌든 촬영에서 뭐 야외 촬영에서 외부 촬영에서 이 주는 조명기의 그 느낌과 다른 어떤 그 따뜻한 무대 조명의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그 무대 연기의 장점으로 다가요. 그리고 바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뭐 제가 한 연기에 대해서 관객한테 바로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제일 좋을 때는 공연이 끝나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고 마음 쓰고 엄청 부담스러웠던 그 공연 기간이 끝나고 그 무대에서 마지막 순간 공연이 끝나고 그 안도감, 그 해방감,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작업이 계속 뭐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은 참 이게 나를 배우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기를 하는 순간보다 다른 직업으로 다른 거로 살아가는 순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마음이 힘들고 그거를 얼마나 잘 버티냐가 얼마나 슬기롭게 버티냐가 배우의 어떤 큰 자질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많은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에도 그게 가장 힘들지 않나. 어쨌든 작업 없을 때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연기랑 다시 한번 연기 워크숍이나 연기하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몰랐던 거 그런 테크닉적인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배우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초부터 안 하던 운동을 또 작심삼일이지만 한 달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플레이하는 어떤 역량이나 내가 어떤 공연,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찍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500 나오지 않을까요? 모든 연기를 포함한. 네. 무대 연기 그리고 또 뭐 촬영을 갔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행사 공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막 마당극도 다니고 과학 공연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정기적인 공연은 아니고 진짜 행사로 가는 공연인데 그런 것도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내 연기 수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한 그 정도? 부족하죠. 연호에 500이면은 월에 40이니까 저는 전주 사람이라 지방 사람이나 서울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공과금이나 뭐 그런 기본적인 금액이 있으니까 훨씬 더 필요해서 플로리스트라고 꽃을 배워서 지금은 그쪽 꽃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저를 플로리스트라고 사실 배우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색하고 그런데 플로리스트라고 말하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신감 있게. 학교를 졸업하면서 26살 때 자격증을 땄어요. 그게 왜냐? 연기로만 돈을 벌기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자마자 졸업 전에도 나는 전문적인 어떤 연기를 하기 위해서 서브적인 투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공연을 하나 하는데 그 중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꽃도 가능했어요. 꽃도 가능해서 강남 쪽에서 이제 플라워 학원을 등록을 해서 이제 뭐 한 반값 정도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5년 전에 자격증을 땄어요. 화해 장식 기능사라고 5년 전에 땄지만 한 1, 2년 정도는 웨딩홀 같은 데서 컨벤션 웨딩홀 같은 데서 그 기물이라고 화병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꽃 자격증이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연기적으로 좀 바빠지면서 꽃일을 좀 쉬다가 재작년에는 플라워 카페에 잠깐 이제 6개월 정도 일했었고 23년도 1월에 이제 작년 1년간은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26살 때라는 완전 다른 마음으로 이 꽃일을 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더 그쪽 서브잡으로 하려면은 조금 더 전문적이어야 되니까 연기랑 마찬가지로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투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쪽에서도 돈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일을 나가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일한 지는 1년이 된 것 같아요. 축제나 행사 진행할 바 그리고 뭐 카페도 가고요. 카페도 이제 꽤 일을 했었고 플라워 카페도 일을 했었고 단기적인 일들도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뭐 나르러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광고 연출팀 알바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당일에 섭외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1, 2주 전에 어떤 팀이 꾸려지는 게 아니라 되게 일용직처럼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시간도 맞고 해서 되게 오래 했어요. 광고 연출부 일은 거의 한 2, 3년? 한 달에 한 4개에서 6건? 나가면은 어쨌든 거의 생활비가 나오는 정도라. 왜냐면 하루에 그거 연출팀 일은 뭐 촬영 시간이 기니까 그만큼 이제 돈이 늘어나고 뭐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부르면은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만났던 저를 잘 챙겨주시는 플로리스트 실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개해준 이제 일터예요. 근데 거기는 호텔 플라워 팀이에요. 호텔 플라워 팀이라 결혼식에 들어가는 플라워를 이제 세팅하는 팀인데 그래가지고 보통에는 결혼식이 토요일, 일요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평일에도 쉴 때 있으면 다른 업무들이 있어요. 또 그 팀에서 진행하는 조화 업무, 뭐 플랜트, 식물이나 뭐 그런 아무튼 되게 많이 나가는 건 그런 평일에는 조화 업무도 한 번씩 연락 오면은 갈 때도 있고 모든 팀마다 다른데 어떤 웨딩홀에서 일했을 때는 뭐 아침에 가서 저녁에 끝나는 직장인 스케줄 같은 웨딩홀도 많고 저희는 만약에 호텔이니까 토요일 예식인데 금요일 날 근데 그 홀이 웨딩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회사 대관으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결혼식 세팅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로드가 늦게 깔리고 테이블이 늦게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 행사가 저녁까지 있어서 전날 그럼 저희도 이제 저녁 늦게부터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날 점심에는 어쨌든 무조건 결혼식이 있고 호텔 예식이니까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밤을 거의 셀 때도 있죠. 네, 밤을 셀 때도 있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 저녁 결혼식까지 끝나고 저희가 그거를 꽃도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버리고 기물도 다 빼야 되고 하니까 그때도 한 뭐 저녁 예식에 저희 팀이 결혼 그 플라워를 한다 하면은 한 10시, 11시까지 일요일도 근데 이게 다 계속 달라져요. 결혼식 스케줄에 따라서. 그래서 좀 유동적이고 생활비 때문에 금토일에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오디션이나 연습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지만 생기는 경우에 조금씩 이렇게 유동적으로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빼주시기도 해요.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막 한 15명 정도 되니까 한 명 정도는 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거를 좀 양해해 주셔서 그 근무처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유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플로리스트 일이 뭐 모두가 생각하시듯이 여초가 맞아요. 이제 여자분들이 더 다수가 되는 일터인데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여자판 노가다다 힘들다 힘들긴 해요. 정말로 생각보다 꽃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고상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좀 정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예식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행사, 호텔 뭐 예식 이쪽은 조금 더 큰 작업이라 그래서 업무 자체는 뭐 엄청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몸이 엄청 힘들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시간이 계속 또 뭐 바뀌기도 하고 잠을 좀 못 잘 때도 있고 한 번씩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저랑 일하는 선생님들은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커서 일이 좀 힘들어도 결국에는 되게 많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부럽고 멋있었던 어떤 제가 5년 전에도 학원에서 이걸 배우면서 느낀 건데 잡생각이 많이 사라져요. 어쨌든 이 연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고민과 걱정들 인생을 사는데 그런 걱정들이 정말 많은데 현대인이 다 그렇듯이 그게 사라져요. 이 꽃을 보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앞에 할 일이 이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면은 좀 고민도 많이 그 시간에는 없어지고 그런 게 되게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어쨌든 투잡으로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돈이 어떻다 저떻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급여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급여 얘기나 이런 걸 들으면 많이 적은 편이죠. 이 일도 제가 서브로 선택했지만 배우들처럼 공급이 많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이 계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본 급여가 되게 낮게 잡혀 있고 저 또한 높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뭐 저는 적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급여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알바도 많이 해보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저는 이 돈을 받지만 이거를 조금 더 배우고 제 전문적인 일처럼 만들어서
제 어찌 보면은 그 위치를 올리고 싶어서 지금 단계를 밟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래가지고 배우는 단계고, 제가 작년 연말에 느낀 게 내가 6, 7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꽃일을 어쨌든 내가 연기 말고 꽃일을 정말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투잡을 만들고 나서, 그렇게 투잡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나서 배우려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조금 덜 무겁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연기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경제적인 것을 놓지 않고 경제 인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다는 게 집에 혼자서 왜 작업이 없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어쨌든 이거를 조절하는 게 배우들한테 큰 문제겠지만 내 연기적인 본래의 일과 돈 버는 일의 어떤 그 레벨을, 수위를 조절하는 게 참 문제인데, 그럼에도 저는 작년에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내가 오히려 그렇게 막 작품을 기다리긴 하지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좋더라고. 막 그렇게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고. 어떤 희곡에도 나오듯이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32살 만으로도 이제 30살 넘어가고 32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연기를 안 하는 친구들은 자리를 잡은 지 오래고 결혼도 점점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싶다? 조금 불안정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또 뭐 그런 게 인간의 심리이지 않나? 근데 그게 나한테도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저한테. 요즘 저한테 그게, 그런 욕구가 든다는 게, 막 돈도 더 벌어서 편안해지고 싶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배우적으로 좋은 배우,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안정적이면은, 배우는 안정적일 수 없다 하는데 그런 욕구가 드는 요즘입니다. 진짜 존경하죠, 투잡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저야 지금 당장 저 혼자 먹고 살려고 투잡을 하는 거지만, 그리고 거의 제 주변에 많은 배우들이 그러하듯이, 근데 다른 식으로 또 투잡을 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아니면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커리어를 더 높이기 위해서 투잡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정말 진짜 응원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두 개의 일 다 프로페셔널하게 소화해내고 계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배우 정영재가 가까운 미래에는 참 다작을 많이 하고 많은 관객들, 많은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막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많은 작품을 할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고, 많은 인물을 만날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도 저한테는 어쨌든 너무 소중한 어떤 일이라,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건 꽃집을 내고 싶은데 꽃집이 너무 많이 망한대요. 그래서 아직 길을 모으고 열심히 배우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그런 중인데, 나중에는 진짜 꽃집도 내고 해서
예쁜 꽃으로 또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꽃집 사장, 그리고 배우,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